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잠자린입니다. 네, 오늘 주제 곧 나에게 애정을 가득 가지고 연락 올 상대방의 특징과 조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연락 오는 저도 처음 리딩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리딩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연장선상으로 연락 올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앞에 차크라 4장 놓여져 있고요. 마음이 가거나 눈길이 가는 카드 선택하시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손 이렇게 하셔서 끌리는 차크라 카드 선택하시고 하단 댓글창에 바로 가셔서 타임스탬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5초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 못 고른 분들 위해서 차크라 색깔 오픈하겠습니다. 시간 5초 더 드릴게요.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연락 올 상대방 특징과 조언인데, 먼저 이번 분에게 연락을 하실 분 겉성격 보이는 특징 3장 뽑아볼게요. 연락 올 사람의 특징. 이 사람이요. 되게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되게 감성적으로 되게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면 컵 9번 카드, 펜타클 10번, 이게 가족의 카드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룬 그런 카드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이 분이 지금 썬 컵까지 이렇게 뜬 걸로 봐서, 근데 이게 스트레스 보시면 여기 사자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약간 외강 내유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짐승이기도 하고, 짐승 중에서도 짐승의 왕, 사자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이 뭐 여성이라면 여성 중에서도 좀 카리스마가 있는 여성, 겉으로 보기에. 남성이라면 좀 약간 진짜 딱 봤을 때 되게 좀 등치도 좀 있어요. 등치라는 게 약간 근육이 좀 발달되어 있다거나 좀 몸에 잔근육, 좀 탄탄한 그런 것들이 있다거나 하는 것처럼 특징 자체가 되게 성별을 떠나서 강인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겉과 되게 다르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겉으로 봤을 때는 강해 보이고 이런 약간의 남성이라면 마초적인 기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적으로 보면 자기 사람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 인정, 애정, 그리고 뭐 가족, 내 사람, 내 울타리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강한 사람. 그리고 이 가족 카드도 또 한편으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어 책임감으로 또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떠한 조직 내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위치에 갈 만한 인재일 수도 있고요. 뭐 학생분들이시라면 반에서 반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 근데 되게 따뜻한 사람. 리더지만 약간 감성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그냥 탁 단시간 봤을 때는 이 외면에 되게 끌려서 거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좀 강하다, 세다,
기가 세다. 좀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조금만 지내다 보면 아,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되게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바다카드 스타. 이 사람 되게 인기도 많을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사람 같은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되게 인기도 많고 주변에 그렇지 않겠어요? 겉모습이 이렇게 멋있는데 내면이 심지어 따뜻해.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약간 보면 볼수록 매력있고 볼매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약간 양파 같은 사람?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멋있네요. 이런 사람이 이번 분 다가온대요. 되게 멋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다가올지 좀 궁금하죠. 어떻게 할지. 근데 지금 예상이 되세요? 어떤 사람일지? 예상이 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면 내 눈에 이미 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볼게요. 이번 분한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이 사람은요, 제너럴 리딩이라서 경우가 좀 두 갈래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미 알아.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과 문제가 한 번 있었어.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어. 뭐 서로가 싸웠다거나 아니면 서로가 한번 이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잠깐 연락이 끊겼거나 좀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이 사람 개인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과 헤어지고 좀 다가온다거나 근데 그 다가올 때 이 사람이 전 연인과 헤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번 분 때문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더 월드 카드가 떴거든요. 완성의 카드예요. 이분 같은 성향은 내가 지금까지 이 연인과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지금 함께한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인가 보다. 이게 그냥 인연이고 만남인가 보다. 이 정도인가 보다. 사랑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번 분을 만나면서 그 생각이 되게 스스로도 놀란 만큼 이게 팍 깨져버렸어요. 이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감정이 이런 거네. 누군가와 이렇게 완성을 이룬다는 게 이런 느낌이네. 근데 이렇게 더 월드라는 감정까지 느껴졌다는 건 물론 첫눈에 반해도 이런 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미 뭔가를 공유한 게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뭘 해봤다거나 프로젝트 같은 걸 해봤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좀 자세히 알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 못하겠고 힘든 와중에 이번 분을 만나서 그게 극복이 되었다거나 그러니까 와, 저 사람 나랑 진짜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의 어떤 함께 보낸 시간이 있을 확률이 커요.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제가 처음에 그 부분 특징부터 좀 아닌데? 좀 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는데? 라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나랑 그렇게 완성을 이룬 듯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라는 의문이 들으시면 약간 차크라 번호를 잘못 뽑으셨을 확률이 커요. 이번 분 같은 경우는 누군지 되게 알 것 같고 이번 분은 좀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상황이 이거랑 맞다면 어떤 상황이 있으셨는지 좀 저도 좀 궁금한데 왜냐면 무언가에 대한 상실감을 느낀 후에 이 월드여서 아니면 이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뭔가 내가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소중함이 너무 크게 느껴진 거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 됐든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너럴 리딩의 여러 가지 사례를 근데 결론적으로 공통점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버리고 상실감이라는 걸 겪고 나서 이번 분과 나의 완성도를 되게 높게 갑자기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컵 중의 선 되게 움직임이 강한 카드예요. 감정을 전달을 해요. 강력하게. 그래서 아마 고백이거나 아니면 제너럴 리딩에 따라서 청혼이거나 뭐 썸이었다면 연인
이것도 뭐 하나의 고백이죠. 뭐 간다거나 그런 경우 또 되게 생뚱맞게 이분이 개인적인 사유일 경우는 개인적인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서 되게 갑작스럽게 이번 분한테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궁금한데 이번 분한테 이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면 좀 우리 이거 보면 만약에 이전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을까를 보면 좀 보이지 않을까? 떠났어? 이번 분 같은 경우는 나 이런 거 좀 제너럴 리딩에 이렇게 나오면 너무 이게 제가 이제 저도 궁금해서 뽑잖아요. 사실 저 되게 궁금해서 타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뽑으면 가끔 너무 하나의 사례로 기결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타로가 누군가한테는 엄청나게 맞고 저랑 좀 에너지 주파수나 파장이 엄청 맞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엄청나게 개인 리딩처럼 맞고, 좀 아닌 경우는 되게 좀 본인 스스로의 상황에 껴 맞춰서 이 리딩을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겠어. 내가 너무 궁금한데 뭔가 한번 떠났어. 이번 분이랑 그분은 무언가를 둘 중에 한 분이 떠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떠났고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힘든 것 때문에 그 감정을 되게 컨트롤하려고 이거 아까도 나왔던 스트렝스 카드, 컨트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유였겠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고, 그런 힘든 중에 이거를 내가 잘 컨트롤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돼.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에게 연락을 해주기를 기다렸다거나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왔나? 이번 분이 안 했겠지? 연락 안 하니까 본인이 움직이는 거지. 이게 너무 디테일하죠? 어쨌든 지금 카드는 나온 대로 뭐 제가 뭐 제 호기심이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쳐 본인이 스스로 연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면 이번 분도 기다렸어요. 그쵸?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그분의 에너지를 좀 받고 이분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번 분 반응, 이번 분 어떻게 할까? 지금 아닌데 나 이렇게 할 건데? 랑 되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다 그 상황이 되면 내 생각과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이번 분이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10컵이야. 3컵. 뭐야, 왜 타워야? 타워의 이유는? 왜 때문에? 이 대반전인데요? 이번 분이 감정적으로 되게 충만해요. 10컵에 3컵이야. 나는 진짜 이거 좋게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너무 행복의 겨운 카드거든요. 근데 갑자기 타워가 나왔어. 근데 고의 여사제와 텐 소드가 나왔네? 그러니까 뭔가 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관계가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람도 내가 좋으니까 다가오겠죠? 그래서 그거는 아는데 이 관계에 뭔가 고민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적인 어떤 이유가.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거, 그래서 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는 아이? 이게 조금 아이가 나왔고 지금 라이더가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 두 분 관계 사이에 어떤 아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한 분이 이미
아까 뭔가 헤어지고 전 연인과의 어떤 그런 게 끝나고 나서 다가올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 전 연인과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이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 이분이 되게 급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분이 이번 분한테 되게 앞뒤 안 가리고 달려올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워워일 수도 있어요. 이번 분이. 왜냐면 이번 분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타워가 나온다는 건 뭔가 두 분 관계에 되게 좀 속도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것도 텐소드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무언가 종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관계 문제에 대한 조언을 좀 뽑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조언을 뽑아보고 우리 얘기를 마저 하는 게. 두 분. 둘이고 조언을 뽑아봅시다. 근데 지금 이번 분이 이 관계의 키야. 그러니까 그 좀 문제가 뭔지 이번 분은 정확하게 알 것 같고, 다가오는 그 상대방과 관계, 그 문제를 되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이번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이 어떤 그런 감정적인 표현,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딱 할 만한 그런 거를 안 해, 이번 분이. 그러니까 이번 분이 좀 냉랭하다고 해야 할까요? 상대방한테? 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 근데 조언에서 그게 맞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두 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한가 봐.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면 안 되나 봐요. 네? 그 다가오는 그 분과 이번 분이 지금 이번 분이 그 애쓰고 있는, 아까도 자꾸 스트렝스 카드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관계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된다, 두 분 사이에. 이걸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라서 이런 균형이 중요한 만남인지. 이렇게 놔버리면 안 된대요, 정신줄. 네, 그렇대요, 이번 분. 이게 정신줄 놔버리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내가 이렇게 그냥, 몰라! 그냥 갈 때까지 가봐 하면 무너질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 다가올 사람과의 관계가. 물론 모든 인생은, 타로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어떤 본인의 생각, 이 카드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선택은 본인이지만 이 리딩이 와 닿는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다가오는 상대방과 그리고 이번 분의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상황은 바뀌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내 에너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기 때문에 그때 리딩 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번 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카드 리딩이 좀 속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다 내 그 무의식, 내가 치유해야 하는, 내가 꾹꾹 눌러 담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창조가 되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바라지 않는 좀 속상함과 어떤 좀 고통을 동반하는 이런 현실이 창조되는 순간에
내가 뭔가를 꾹꾹 눌러 담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그 무언가는 내가 그거를 극복하지 않는 한, 그 부분을 내가 용서하고 놔버리지 않는 한 계속 되풀이가 돼요. 그래서 그 무의식 정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번 분한테 일어난 이러한 어떤 답답한 관계, 이런 관계가 내 무의식 정화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분이 그냥 매일매일 그 감정이 뭔가 터져 나오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그게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내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게 결국에 이 모든 건 다 하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좀 케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자꾸 상처받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나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예쁜 거 사주고 좀 내가 뭘 좋아하더라 생각을 좀 해보고, 이렇게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진짜 단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뭐 이러한 시간,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걸 하시면 이번 분의 어떤 무의식 정화 플러스 현실화되는 것들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제 말이 와닿지 않으신다면 그냥 정말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뭘 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 그런 거를 바로바로 좀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따뜻한 향 좋은 커피, 뭐 좋은 차, 이런 걸로도 되게 그 사람의 에너지가 되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족을 이렇게 달면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리딩 이렇게 마칠게요. (4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곧 나에게 애정을 가득 가지고 연락 올 상대방의 특징과 조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4번 분을 생각하고 다가오는 그분의 특징 3장 먼저 뽑아볼게요. 4번 분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의 특징. 오늘 이게 많이 뜨네. 이 사람 4번분에 다가오는 이 사람이요. 약간 포스 엄청 세.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고유의 여사제 카드가 떴거든요. 되게 영적으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세요? 이 포스? 호랑이 포스? 이분 같은 경우는 길을 다룰 줄 아신다거나 어떠한 좀 영적인 어떤 행동, 영적인 삶, 명상, 그러니까 본인의 에너지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고, 이분이 마음을 먹었다? 이분이 무언가를 결정했다? 그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은 이미 충분히 생각을 했거든. 이미 속상할 만큼 속상했고 이미 상실감을 겪었어요. 4번 분과의 어떤 관계에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긴 시간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아마 연락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두절되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갑자기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상해진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본인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그래서 본인만의 동굴에서 생각을 하고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 관계를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놓아버리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 무의식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생각을 마치고 이제 끝났어. 이런 사람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 다가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섣불리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확 이런 사람이 아니야. 엉덩이가 되게 무거워. 하지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펜타클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결정을 해요. 정확하게 그 관계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걸 뽑은 게 다가오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되게 가볍게 뭐 그냥 한번 만나볼까?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진짜 더 나아가서 뭐 결혼, 가정, 미래, 뭐 진짜 묵직함,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 좀 예상이 되시나요? 이런 분이 좀 주변에 있으신가? 근데 되게 알던 사람이야. 그것도 되게 오래 지켜봤어. 4번 분을.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다가오면, 그렇다면, 되게 무겁게 다가오는데? 무거운 사람인데, 내 반응이 어떨지.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데 나의 반응은 어떤가? 4번의 반응. 이게 왜일까요? 이거 뽑아보고 설명드릴게요. 4번 분은 이 무겁게 다가오는 분한테 한번 뒤었달까? 그러니까 그 뒤었다는 게 한 번 끝났던 관계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관계가 있었고 지금 더 문카드예요. 이게 잠재의식 카드거든요. 그걸 기다렸어. 4번 분은 기다려서 이게 원래 4번 분이 이분에 대한 이 열정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4번 분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좋아했던 사람이 다가온대요. 그러니까 4번 분이 이 사람에 대한 열정이 되게 가득했고, 그리고 근데 이 어떠한 그 현실적인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언가가 끝난 것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기다렸던 무언가가 한번 끝난 거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좀 주춤해요. 뭐 이런 걸 수 있겠죠. 뭐 경우가 되게 많겠지만 저 사람이랑 내가 만약에 한번 끝났다면 무슨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전 연인이나 뭐 전에 나의 어떤 기억 속에,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문제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4번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항상 나를 기다리게 했던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었던 기억.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힘들었었던 기억. 아니면 내 과거의 나의 상처에 대한 그런 기억. 그런 것 때문에 주춤합니다. 4번 분이. 근데 그 주춤했던 것만 극복을 하면 4번 분이, 이거 승리 카드거든요? 식스 완즈? 이게 되게 다른 카드에서는 말을 타고 되게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행진하는 그런 카드로 묘사가 돼 있어요. 승리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잘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번 분이.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4번 분이네? 4번 분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4번 분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카드. 근데 4번 분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있잖아요. 4번 분이 어떤 상처를 받으셨던 것과 관계없이 그게 무엇이든 이 사람은 4번 분을 책임질 만큼 4번 분과의 그 감정을 장난으로 0.1% 생각을 하지 않아요. 되게 묵직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이분한테는 그 과거의 기억과 상관없는 미래가 두 분 사이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번 분은. 일단 조언. 종교적인 거 떴네. 4번 분 중 많은 분들이 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 타로 보시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로를 되게 많이 보셔서 이런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끌어당김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뽑아주셨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상대방 분 뽑았을 때도 이분도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아까. 보통은 나와 비슷한 에너지 주파수 때 사람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사람을 끌어당긴다는 것 자체가 4번 분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보통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고 끌어당기고 그래요. 그래서 4번 분도 이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단 너무 좋은 카드가 떴어요. 풍요라는 카드가. 근데 이런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4번 분이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도 물론 영향을 받는데 그 선택을 누가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언도 4번 분은 조언을 제가 이렇게 해도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결국은 하는 게 당연하고 그 어떤 누구보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4번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타로를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4번 분은.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아까 그 승리 카드 나왔잖아요. 결국엔 승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4번 뽑으신 분들은. 이게 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든 무슨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든 4번 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답이에요. 제가 예전 리딩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케이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4번 분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복잡할수록 내면에 집중하셔야 돼요. 4번 분은. 외부의 소리를 듣기보다. 제 얘기가 4번 분은 무슨 얘기신지 와닿으실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 되게 중요하고 공간 되게 중요하고 그러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본인에게 도움되는 선택을 하실 4번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3분 리딩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타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어떤 에너지를 끌어들였고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리딩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번 리딩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분 리딩 이렇게 마칠게요. 5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곧 나에게 애정을 가득 가지고 연락 올 상대방의 특징과 조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5번 분한테 다가올 그 사람의 특징 먼저 볼게요. 어떤 사람이지? 특징 봅시다. 어떡해.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운명의 수레바퀴인데 5번 분. 이 운명의 수레바퀴 나오면 뭐 별 수 없어. 별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마더 펜타클이에요. 보시면 이 사람 되게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에 대한 믿음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5번 분한테 다가올 그분은 뚝심이 있다고, 사람이. 그리고 지조가 있어. 약간 해바라기 근성이 있고, 뭔가 자기가 맞다 싶으면 남들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약간 똥꼬집도 있어.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분은 있잖아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5번 분한테 다가갈 분. 그래서 이 사람은 운명의 힘을 알아. 이 사람은 알아. 5번 분이 자기 운명인 거. 알아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5번 분이 여성분이라면 지금 이 사람이 남성의 캐릭터잖아요. 되게 그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5번아 나한테 편히 쉬어. 너가 우리 아기 밤비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약간 부성애를 느낀다거나, 5번 분이 남성이라면 모성애를 느낀다거나, 되게 그런 분? 부럽다. 5번 분 되게 부럽다. 되게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책임감도 있고, 내 운명이다? 그러면 내가 지켜야지. 내 사람인데 내가 보호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 험난한 세상, 내가 다 너의,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내가, 창가, 방패가 되어줄게. 약간 그런 상대방 분이다. 네. 그런 성격이에요.
상대방 분 성격? 이거 근데 너무 웃기지. 너무 똑같아. 너무 이렇게 똑같은 이런 올빼미가 이렇게 떴네요. 강인하지? 야생이야, 야생.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이런 야생남 내가 지켜줄게. 이 사람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하다.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카드는 그 특징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카드는 그 특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다가올지 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5번 분은 보고 싶어. 궁금해서. 어떻게 다가올지 잘 모르겠고. 자, 어떻게 다가와? 나 진짜 핵소름이다. 5번 분. 5번 분 좋겠다. 5번 분 댓글 필수. 5번 분. 이 사람이요. 되게 생각을 많이 했네. 이 사람이 기존에, 이 사람이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아분열이 올 정도로. 이게 자아분열 카드예요. 자아분열. 그 무의식과 잠재의식 그 모든 걸 통틀어서 5번 분과의 관계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만큼 쌓아놓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역이 있었다는 거야. 5번 폰을 택하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생겨.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는 일 아니면 사랑 두 개 동시에 못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일에 했던 애정을 좀 포기를 하고 너에게 갈게.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것을 버리고 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오는데 에이스컵이에요. 이 만수르 컵, 이 만수르의 감정을 가지고 러버스까지 떴네?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와요. 5번 분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 걸 다 버리고 오는 거야. 근데 아까 봤을 때 그랬잖아. 내가 너의 창과 방패가 되어주겠어. 이게 그냥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걸 되게 오래 고민을 했고,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근데, 여러분, 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 이게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고민 안 되는 사랑이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무런 거리낄 게 없으면 고민을 왜 하겠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흔적은 두 분 사이에 뭔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라는 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소울메이트, 뭐 쌍둥이 불꽃,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한 생에 복수, 그러니까 2명, 3명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어려워지니까 진짜 심플하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 공기를 나눠 마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뱉잖아. 내가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 뱉잖아? 그러면 이게 공기 중에 있잖아. 그거를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 그걸 마시고 또 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숨을. 이 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영 안에 서로가 공유를 계속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공기도 어디 가면 쓰레기 냄새가 나는 공기가 있고 어디 가면 맛있는 파스타 냄새가 나는 공기가 있고 어디 가면 향기로운 꽃향기가 나는 공기가 있어. 공기도 종류 같은 공기인데 향이 다 달라. 그게 주파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끌린다. 내가 내 거를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끌린다라는 경우는 뭐냐면 같은 향기가 나는 거야. 같이 파스타 향기가 나거나 같이 꽃향기가 나거나. 근데 이 같이 꽃향기가 난 사람은 우리 둘뿐이겠어요? 그게 생에서 복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고. 이게 미치고 팔딱들 노릇이죠. 왜냐면 이 현대는 우리의 이제 한국 사회는 일처제잖아. 한 명밖에 안 된다고. 한 명을 선택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이혼을 하지 않는 한. 근데 그 이혼이 또 쉽습니까? 결혼은 쉽지. 이혼이 제일 어려워. 꼭 해본 사람처럼 말한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응?
그게 제일 그렇게 어렵게 제대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미치는 거야. 왜냐면 나와 똑같은 꽃향기, 나 이 사람이랑 꽃향기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꽃향기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향기가 달라지기도 해. 살다 보면 난 이 사람이 분명히 꽃향기였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얘는 파스타였던 거야. 그래서 또 다른 꽃향기를 만나.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게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이 그 아직도 하나요? 장수했나?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나나 봐요, 여러분. 이거 내가 사족이 너무 길었어.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한 이 로직, 이 개념을 5번 분한테 꼭 말해줘야 될 것만 같았어. 뭔가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원테이크예요. 저 안 끊어요. 타로 이거 보실 때 느껴지시겠지만 저 편집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거 다시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떠들었는지 나도 잘 몰라. 그리고 궁금하죠? 이분이 이렇게 자기가 버리고 다가오는데 5번 분 어떻게 할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한테 5번 분 어떻게 하죠? 너무 집어던졌네.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고민이 이렇게 많아. 왜지? 5번 분. 5번 분 생각이 너무 많은데? 생각이 되게 많아. 지금 세븐컵 자체가 생각이 너무 많고, 아니면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네. 5번 분 뭔가 선택지가 많은데? 선택지도 많고, 근데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스스로가 좀, 그 결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 결정이 좀 쉽지가 않고, 약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관계인 것 같거든요? 이 관계 자체가? 아까 내가 그 말했던 이유가 괜히 말한 게 아닐 수도 있겠어요. 괜히 말한 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5번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 왜? 5번 분 왜? 왜 받아주지 않는 거지? 상대방의 감정을? 5번 분 이미 가정이 있으신가? 왜냐면 바다카드에서 너무 돼지의 엄마 카드가 나왔어. 이거 이미 스스로 되게 풍요로운 그거거든요. 이 사람 없어도 이미 완성된 거지. 그런 경우 나오는데? 또 똑같네. 5번 분이 냉정하네. 5번 분 되게 현실적인 분이에요. 이거 봐. 바닷가도 또 세븐컵이야. 그래요. 5번 분. 그럼 여기서, 나 카드 너무 늘어났다.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아니, 나는 5번 분 이 사람 되게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네. 칼만 잔뜩 떴어. 왜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5번 분? 아닌 거면 이 파일 5번 분 거 아니에요? 5번 분, 이거 아까도 이 카드 나왔는데? 5번 분이 감정을 숨겨요. 왜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5번 분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무덤 카드거든요? 무덤 카드인데 정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5번 분 스스로가? 이분과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생각 카드도 많고
그런 거 보니까 좀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5라는 숫자 자체, 7이라는 이 홀수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숫자가 약간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숫자예요. 수비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완성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나를 좀, 그러니까 미완성의 숫자예요.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의,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이 감정을 묻어야만 해. 그래야 지금 나에게는 지킬 것들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표출을 하지 않아요. 5번 분은. 또 잘 가다가 이렇게, 그쵸? 감정을 표출하지 않아.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조언 카드 뽑아 볼게요. 5번 분에게 드릴 조언. 감정을 표출하지 않은 5번 분. 이미 뭐가 있어.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시지 않을까요? 오 번 분. 제가 그냥 하나의 생각이에요. 하나의 뭐 제너럴인데 자꾸 이런 얘기해서 아니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일부는 이 회복의 카드가 뜬 걸로 봐서는 그분과의 어떤 관계가, 아까 무덤 카드 나왔잖아요. 뭔가 한번 종료가 됐다거나 이 관계를 한번 묻을 생각을 했다거나 좀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면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든 뭐든 아니면 내가 기존의 어떤 관계든, 그러니까 어떤 지금 상처가 지금 있는 상태. 그래서 본인의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본인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보통 그렇거든요. 지금 이 사람과 나와의 인연이 되게 좋은 운이더라도 내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상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야 내가 내 내면이 건강하고 감사함과 행복함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랑 내가 뭔가 찝찝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랑은 같은 사람인데도 결과값이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화하는 게 일단 1번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거를 말해주는 카드예요. 5번 분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내면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해요. 회복할 것들이 있대요. 지금 좀 힘들어요. 5번 분은. 이 카드로만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좀 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꽉 찬 거지. 그래서 이걸 좀 비워내는 작업이 5번 분은 필요하고, 이 비워내는 작업만 하시면 두 분 사이에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해요. 지금 아까 고민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았잖아요. 5번 분이. 그 생각의 쓰레기통을 좀 비워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의 쓰레기통 비워낼 때는 명상도 좋고 책 보는 것도 좋고 약간 주변에 산 같은 데 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집 근처에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높은 산, 뭐 이렇게 막 등산화 신고 올라갈 정도의 산은 아니고 가볍게 그냥 운동할 수 있는 산인데, 그래서 되게 자주 가요. 그러면 그 땅을 느끼고 그 새소리, 그리고 그 나무, 요즘에 되게 나무가요 새순이 자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애기 새싹이 막 나무에 쫑쫑쫑쫑 이렇게 진짜 귀엽게 달려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삶의 어떤 순환도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되게 척박했는데 이 갈색에서 푸르름이 이렇게 나타나네? 그런 경이로움까지 있어. 그런 걸 통해서 아, 어쩌면 이런 대자연 속에서는 나는 정말 하나의 미물에 불과하구나. 이런 약간 웃긴 깨달음? 이런 감정까지 느껴져요. 그래서 저 5번 분은 좀 이런 회복에 시간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스스로한테 앞으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좋은데, 저는 이
이거 전인 것 같아요. 이게 먼저 돼야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네, 5번 분 리딩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7번 분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곧 나에게 사랑으로 연락 올 상대방의 특징 그리고 조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먼저 7번 분에게 다가올 그분의 특징 뭘까요? 7번 분 다가올 그 사람의 특징. 연락이 좀 끊겼던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상대방이 잠수를 잠깐 탔었어. 오늘 좀 잠수 타는 카드도 많이 나오고 희한하네요. 이런 것 같아요. 보통 같은 파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데 자꾸 고의 여사제인 사람들을 끌어당기시는 거 보니까 제 리딩 보시는 분들이 이 뭔가 영적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리딩을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람이 끌려오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되게 높아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되게 생각도 깊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7번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되게 균형을 유지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2번이잖아요. 그 2번의 카드 속성 자체가 그래요. 고민을 하는 카드. 그러니까 무언가 좀 고민을 하고 무언가 나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약간 비전 체계를 갖추는 좀 그런 캐릭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7번 분한테 다가갈 때는요, 지금 단순하게 좋아서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앞으로의 미래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깊게. 앞으로의 어떤 나아가 우리의 방향성이라든지, 이 사람과 나의 어떤 약간 미래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한다든지, 좀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 생각이 그러니까 깊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고, 생각이 깊은데 지금 현실 생각만 깊게 막 잡생각이 깊을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깊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을 잡생각 막 이것저것 막 다리를, 이게 아니고 건설하는 느낌. 이렇게 촥 해가지고 이렇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떤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모형. 그러니까 관계 모형을 이렇게 촥 짜는, 약간 모델 짜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모델을 좀 이렇게 완성시켜서 도식화하는 그런 느낌? 그래요. 그래, 도식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의 특징이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많고, 이분 멋있다. 매지션.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인데? 매력이 많아. 잘생겼어, 심지어. 7번 분 좋겠다. 7번 분 댓글 필수. 잘생겼는지만. 지금, 누군지 알겠는 분 중에, 이 사람 잘생긴 사람, 이 사람 좀 잘생겼죠, 댓글. 이 사람, 이 멋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다가와? 보자. 잘생긴 이 사람, 어떻게 다가오죠? 심판. 이 사람은, 생각이 많다 그랬잖아요. 고민도 많아요. 고민도 많고, 뭔가, 이 심판 카드가 떴는데 나인 소드, 이게 자다가 이불킥 하는 카드거든요. 이불킥 했잖아요, 지금. 7번 분한테, 이거지.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다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약간 이런 느낌도 느껴져. 이 사람은 고백은 되게 많이 받아봤을 것 같은데 본인이 고백을 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애에 좀 서툴 수도 있어. 왜냐면 본인이 뭐 고백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면 뭐 어려워. 그냥 말하면 되지. 좋다고.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본 만큼 멋있는 것만큼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거지. 지금까지 내가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나를 만들었던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있다는데 뭐 해볼래?
뭐라든지 뭐 이거 좋다는데 써볼래? 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 안 할 것 같은데? 약간 그렇게 둘러서 도움을 줄 것 같아요. 7번 분한테. 이거 한번 해볼래? 막 이렇게 할 것 같아. 아, 또 문카드야. 아, 이 사람이 약간 답답할 것 같아. 이런 사람 답답해요. 7번 분. 왜냐면, 이게 화끈하게 이렇게 딱 말을 절대 안 하거든. 그냥 좋으면 좋다. 응? 나랑 만나보자. 나 어때? 이렇게 못해.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못해요. 못하는데, 쉽지 않지. 그런 사람이 신기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한 거고. 7번 분은 이런 이 사람의 미지근함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응이 궁금하다. 반응 진짜 궁금하다. 쟤네. 화났어. 7번 분 화났어. 아, 7번 분 고민해요. 이 바닥카드에서도 움직이지 않아, 7번 분은. 7번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갑자기 궁금해져. 나 호기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왜 이렇게 7번 분 이야기에 나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7번 분이 안 움직이는데, 7번 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움직일 건데요? 보자. 이거 상대방이 봐야 되는데 7번 분이 보고 있네. 7번 분은요, 상대방이요, 달려와야 돼. 말이 두 개나 떴어. 이 심지어 날개까지 달렸네. 이렇게 달려와야 돼. 달려오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한 7번 분 움직이잖아요. 아, 7번 분 완전 확실하네. 완전 그냥 뭐 도아니면 뭐 막 이런 스타일이시는데요. 카드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상대방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7번 분은 못 알아차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약간 둔한 성향이 좀 있으실 수도 있고, 이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7번 분은 움직이지 않는데, 뭐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마음이 무슨 소용이야.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7번 분? 안 그래요? 7번 분 안 움직일 건데? 7번 분, 내 말이 틀린가요? 7번 분, 이 사람이 확실하게 안 해주면 안 움직일 거잖아요. 아닌데요, 저는 연락만 줘도 움직일 건데요 하시는 분들, 이 카드 본인 카드 아니에요. 본인 카드 아님. 잘못 뽑았음. 또 갑자기 궁금하다. 아, 이 두 사람 이거 당연한 카드이긴 해.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좀 7번 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기다리지만 말아요. 좀 해봐요, 뭔가. 너무 이 사람만 너무 이렇게, 뭐 이유가 있겠지만 7번 분도 좀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요? 난 그렇다고 보는데. 와, 진짜 장기전이다. 이 관계 반댈세. 너무 장기적이다. 아, 근데 너무 장기야. 너무, 답답해. 내가 보는데도 답답하네. 근데 이게 이 두 분 다 좀 성향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움직임이 없어.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자꾸 뭔가를 균형만 해. 그리고 타이밍도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한 명이 이렇게 강하게 나갈 때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음향이 좋아라는 것도 행동에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 두 사람이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에너지가 너무 똑같아, 둘이. 그렇다 보니까 누구 하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 이 관계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관계가 다르게 생각하면요, 우정으로는 되게 좋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인으로 이게 단계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좋은 사람, 그러니까 약간 프렌드십으로는 되게 좋다는 거죠. 친구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맨날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렇게 끊길만 하면 연락하고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 관계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관계는 그냥 내려놓고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냥 되게 군불처럼 그냥 오래도록 내 곁에 있을 사람,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굳이 뭐 엄청 뭐 연인이 돼서 뭐 그걸 원한다면 둘 중에 한 명이 움직였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뭔가 있다는 거잖아. 쉽지 않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관계로 엔딩 온점을 찍기보다는 이런 케이스는 좀 발상의 전환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이 사람과 내가 그냥 그래 우리 그냥 마음을 쉽게 내려놓고 언제든 그냥 만나서 뭐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관계로 지내보자 라고 마음 먹으면, 응? 뭐 소유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원래 뭐 소유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이 리딩이랑 상관없어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내가 말한 그 마음가짐으로 두 분의 관계를 바라봤을 때 두 분 어떻게 흘러가는지 봅시다. 너무 궁금합니다. 좋아요. 네. 두 분의 관계, 지금 이거 이제 3컵이거든요. 3컵에 6펜타클이면 이건 무슨 관계로 되는 거냐면 서로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관계로 남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딱 관계가 정립이 안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왜냐면 두 분의 에너지 파장이 되게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7번 분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이 사람은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다면 7번 분도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연인이 생기더라도 그 연인한테 의지하는 것보다 더 서로한테 의지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삼각관계의 위험성이 보여요, 두 분 사이에는. 근데 이 삼각관계라는 게 사실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게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이 관계도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엎어지기도 해요.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삼각관계예요. 내가 있고 저 사람의 연인이 있어. 그래서 지금 둘이 잘 안 돼. 둘이 얘기를 서로 할 수가 없어. 그걸 아니까, 서로 아니까.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두 분의 사이, 지금 이 둘의 사이가 끝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편해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7번? 물론 이거 제너럴 리딩이라 이런 상황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 알아요. 근데 분명히 이런 상황이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굳이 삼각관계 있는 시점에 움직이지 마세요. 뭐 왜 내가 굳이 이 관계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시간이 흐르면 진짜 우리가 인연이라면 정리가 돼요. 그렇게 돼. 꼭 그 제 말을 생각을 하세요. 그 타이밍을 보세요. 그게 정리돼서 내가 더 이상 삼각관계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움직여도 괜찮아요. 어차피 뭐 미리 이 관계를 만든다고 해서 뭐 내가 그렇게 누군가한테 이 둘의 관계를 내가 막 뜯어놓고 막 이거는 그런 얘기 있죠. 남의 눈에 뭐 눈물 나게 하면 피눈물 난다. 이게 때로는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되게 이 말이 되게 그렇잖아요. 웃기잖아요.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근데 세상에는 이분법적 사고가 사실 없어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니까 그냥 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좀 시간을 벌어보시는 거. 시간을 벌어라. 7번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이거예요. 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에 내가 되게 혼란스럽게 한 것 같은데,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다음번 리딩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7번 분 시간 꼭 보세요. 네, 리딩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